네, 안녕하세요. 모로아진 부부의 남편 모로입니다. 오늘은 이 카키필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리뷰라기보다 여기 이렇게 카키필드 끝에 게시물에 이거 이응 느낌표 2개 님께서 2주 전에 아주 장문의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질문을 보면 카키필드를 첫 번째 시계로 생각 중이신데, 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으시다고 그러네요. 기계식 시계는 시계를 맞춰놔도 시간이 갈수록 몇 초씩 오차가 생긴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계식 시계는 시간을 맞춰놔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차가 생깁니다. 이게 일반적인 뭐 쿼츠 같은 시계, 예를 들어서 뭐 전자시계, 뭐 이런 애들하고 다르게 일단 이렇게 다 태엽으로 구동이 되는 시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예요. 이 오차가 생기는 게 일단 계속 생기기는 하는데, 이게 시계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오차가 일정하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뭐 시계를 이렇게 다시 또 딱 보니까 하루에 한 뭐 7초나 8초 정도 빨라져 있다. 이렇게 이제 꾸준히 7초나 8초씩 하루에 계속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차가 들쭉날쭉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뭐 7, 8초밖에 오차가 안 났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플러스 7, 8초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0초가 돼 있다. 또 어떤 날은 보니까 또 플러스 막 15초가 돼 있다. 그렇게 들쭉날쭉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점검을 맡겨 주셔야 됩니다. 오차는 계속 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하루에 오차가 10초씩 계속 생기다 보니까 열흘 지나면은 100초 빨라진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허용 오차가 이게 이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가 아니거든요. 각기 빌드들은. 이 크로노미터 인증이 아닌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15초까지는 오차 범위가 나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오차 범위라는 것도 기준이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파 수신이 되는 시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블루투스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가시오의 뭐 지샥 같은 시계를 기준으로 시간을 뭐 정확하게 12시 정각에 12시 00분 00초에 뭐 정확하게 딱 동기화시켜서 맞췄다, 손으로. 그리고 하루 24시간 지나고 그 다음날 12시 정각 시계를 딱 보니까 뭐 한 플러스 8초다 그러면은 정상인 거예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애들은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인가? 그 정도로 조금 더 허용 오차 범위가 이제 되게 작아요. 근데 이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지 않은 애들은 허용 오차 범위가 좀 더 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이 시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질문을 또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오토와 수동이 차이가 나나요? 라고 하는데, 오토와 수동 이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제 카키필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플러스 한 3초 정도? 2, 3초 정도 빨라져요. 2, 3초. 굉장히 준수한 오차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거 수동, 카키필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오차가 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지금 한 6초 정도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데, 이 오차가 다르죠. 어, 그리고 오토와 수동 방식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질문을 한 걸 수도 있는데, 뭐 딱히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시계들을 봤을 때 이거 뭐 오토 시계는 뭐 밥을 자동으로 이렇게 주는 구조고, 이렇게 수동 시계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수동으로 주는 구조니까 이 방식에 따라서도 오차가 뭐 다르게 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방식 자체 때문에 그렇게 이게 뭐 오차가 난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실리 사용상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이코, 네, 세이코에 한때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시계죠. 이게 이제 고전적인 7S 26 무브가 이제 들어가는 시계인데, 이제 이 시계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 이 오토매틱 시계잖아요. 얘는 차고 이제 활동을 좀 엄청나게 많이 한다. 뭐 제가 이 시계를 차고 뭐 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하는 작업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면은 시계가 좀 빨라져요. 이 7S 무브가 원래 좀 그렇거든요. 이 로터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밥을 많이 주면은 애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아마 해밀턴의
요 무브먼트가 이제 에타 2824 무브를 베이스로 만든 건데 요거는 안정적이에요. 뭐 세이코의 7S처럼 뭐 그렇게 뭐 로터로 밥을 뭐 엄청 많이 준다고 해서 시간이 뭐 극적으로 빨라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수동으로 봐주는 이제 시계들 중에 보면은 이제 구형 문어치, 이제는 구형이 되어버린 문어치. 이거 밥을 끝까지 다 이렇게 줘가지고, 그리고 밥을 이제 다 주고 나면 이게 탁 걸리는 느낌이 나면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일단 밥을 좀 더 줘볼게요. 네, 밥을 다 이렇게 주고도, 네, 밥 다 줬어요. 자, 초침 이거 보시면 밥 다 준 상태에서 이렇게 밥 주는 방향으로 좀 억지로 이렇게 자꾸 돌리고 있으면 초침이 조금 미묘하게 빨라지는 듯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상적인 속도로 가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돌리면서 조금 빨리 가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 오차율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밥 주는 액션 정도, 그리고 뭐 밥 이렇게 다 주고 나서 억지로 밥 다 줬는데도 이렇게 용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행동을 뭐 굳이 할 일은 없겠죠, 일상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용도무 액션 때문에 오차의 뭐 차이가 뭐 나지 않냐라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을 조금 더 보면, 그리고 오토와 수동 중에서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디자인은 수동이 마음에 드신대요. 그런데 실수로 빼기 없는 게 안타깝다.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이거 실수로 빼기였으면 진짜 더 예뻤을 텐데. 그렇죠. 메탈 시계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시계를 이제 선호하신대요. 그러면 진짜 이게 정말 괜찮은데, 그죠?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시는 건데 수동 모델도 뒷커버를 쉽게 분리해서 무브먼트를 볼 수 있나요? 쉽게 분리가 된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단 이제 뒷백 오프너만 있으면, 오프너가 있으면 오프너 이렇게 걸어가지고 콜라병 따듯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절대 비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방수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안에 방수링이, 고무링이 이렇게 오링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방수액이 발라져 있어요. 그 뒷백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그 방수액이 말라가지고 방수 성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이게 이제 콜라 뚜껑 마냥 안에 나사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점점 닳아요. 닳아가지고 이제 틈이, 공간이 생기니까 습기가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시계의 내구성, 방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거 시계 뒷백은 이렇게 솔리드 백이든 아니면 이런 투명 백이든 방수 구조는 다 거의 똑같거든요. 자주 안 열어야 돼요. 안 여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어치, 이거보다 더 이전 세대 문어치가 있거든요. 3570, 50이라고. 그거 이게 이제 뒷백이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실수로 백이 아니고 해마가 한 마리 헤엄치고 있는 솔리드 백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무브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보시면 참 예쁘잖아요. 이거를 매일 보고 싶은 거야. 매일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백을 하나 그냥 제작을 했어요. 겨울에 그 당시 이제 예지동, 뭐 지금은 이제 예지동이 다른 쪽으로 다 옮겼는데 예지동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솔리드 백 하나를 이게 동그랗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유리를 박아가지고 이런 실수로 백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거의 뭐 한 15년, 20년쯤 이제 전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당시로도 이제 작업비를 이제 그리고 재료비까지 다 해가지고 꽤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대충 한 4, 50만 원 정도 그 당시 시세로 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시계에 과연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 돈이면은 차라리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조금 더 보면은 그러니까 혹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르실 건가요? 그 수동이랑 자동 중에 진짜 굳이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진짜 이건 정말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 저는 요거 자동 38mm 자동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 질문하고도 제가 조금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이제 표면과 유광 표면 중에서 뭐가 더 예쁜가요?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보면
당연히 유광이 더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반짝반짝하니까, 반짝반짝하니까 얘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캐주얼하게 보면 그냥 샌드블라스트 된 게 좀 더 이제 안정감 있게 보이고 뭐 정숙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튀어 보이지도 않고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동 모델은 확실히 이제 확실히 캐주얼이긴 한데 이 자동 모델도 이렇게 줄질만 잘하면은 충분히 캐주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요거 이제 메탈 밴드를 빼고 이렇게 이제 가죽 밴드, 가죽 밴드로 이제 줄질을 했는데, 가죽 밴드로 줄질을 하니까 충분히 캐주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아무래도 사실 뭐 드레스워치로 끼기에도 솔직히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끼자면 뭐 드레스워치, 뭐 정식 드레스워치를 끼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굳이 뭐 이 중에 이제 뭐 끼지 고민하다가 좀 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이제 무리 없이 낀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런 수동 모델,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무광 처리된 애보다 그래도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요 자동 모델을 뭐 드레스 착장에도 이렇게 시계를 착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전천후 만능 패션 시계는 얘가 아닌가. 패션 시계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이상하네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 주신 분에게 제가 좀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는 답변을 어떻게 달아드리지 하고 진짜 2주 넘게 계속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동일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뭐 정답이 있다면 다시 하는 거랄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이렇게 해밀턴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면 다시 하기는 사실 힘들고, 정말 이 중에 진짜 뭐 하나 고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토 모델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8mm랑 또 이제 42mm랑 이렇게 또 고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수동도 그렇고 자동도 그렇고 다 38mm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손목이 막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양인 손목에는 정말 이렇게 손목이 두껍지 않은 이상은 38mm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38mm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영이형님, 네, 이영이요, 느낌표 2개님, 아무래도 이제 캐주얼한 느낌을 더 선호를 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전천으로 작용이 가능한 이 오토 모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방수 성능에서도 사실 얘들 둘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 오토 모델은 방수가 이제 10기압까지, 그러니까 100m까지 방수가 돼요. 그런데 요 수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여기 보면은 5바라고 적혀 있죠. 5기압, 그러니까 50m 방수입니다. 방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도 저는 이 오토 모델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카키필드가 정말 요즘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제 이만한 어떤 히스토리, 뭐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정말 무난하게 나는 시계다라는 이제 그런 스탠다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표준 디자인인데 이런 시계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요즘 좀 시계 뭐 중고 거래로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뭐 사기도 하고 하면서 몇 개씩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얘들은 안 팔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되게 마음에 들고 평생 소장 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카키 빌드에 대한 질문 답변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